그날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후반 종료 휘슬 직전 손흥민이 마지막 찬스를 위해 달려들던 순간 상대 공격수 데니스 부앙가가 공을 품에 안고 시간을 끌어버린 겁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고함이 터져나왔고 한국 팬들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왜 하필 손흥민 앞에서?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장면은 단순한 반칙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상징 앞에서 일어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며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행동의 진짜 이유와 그 뒤에 숨겨진 전술적 심리적 함정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무대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MLS 전체가 주목한 리그 빅매치였죠.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을 노리는 강호였고 수많은 미디어는 손흥민 효과가 리그 판도를 어떻게 흔들지 예의주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과 A매치에서 입증한 세계적 스타지만 새로운 리그에서 자신이 가진 리더십과 영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LAFC는 부앙가라는 강력한 공격수를 앞선 팀이었고 그와 손흥민은 경기 내내 에이스 대 에이스의 맞대결을 이어갔습니다. 팬들에게 이 대결은 단순한 득점 경쟁이 아니라 MLS의 새로운 아이콘이 누가 될지를 가르는 자존심 싸움으로 비쳤습니다. 바로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부앙가의 공을 품은 행동은 단순한 반칙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손흥민의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대한 도전으로 읽혔고 현지 팬들뿐 아니라 한국 언론까지 강하게 반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손흥민이 MLS에서 어떤 존재로 자리 잡을지 그리고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존중을 받을지와 직결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반 89분, 경기장은 이미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1-1, 양팀 모두 마지막 한 방을 노리던 상황. 손흥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왼쪽 측면에서 공간을 파고들며 동료들에게 손짓으로 빠른 전개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팬들은 그가 가진 결정적인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부앙가가 공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상대 수비와 충돌 후 흘러나온 볼을 잡은 그는 갑자기 공을 바닥에 두지 않고 품에 안아버렸습니다. 심판은 당황했고 관중석에서는 거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은 곧장 달려와 공을 내려놓으라 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부앙가는 오히려 여유 있게 시간을 끌며 심판을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카메라에 잡혔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SNS에서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의 분노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니 명백한 도발이다. MLS가 과연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리그인가? 이런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LAFC 팬들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국 스타인 부앙가가 보여준 비신사적 행동보다 그 순간 손흥민이 보여준 반응에 더 집중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거칠게 밀치지도 않으며 단호한 눈빛과 손짓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모습 말이죠. 일부 팬은 그 순간 손흥민이야말로 캡틴다운 품격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심판은 결국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LAFC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뒤엉켰고 부앙가는 손흥민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그는 끝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실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현지 언론은 부앙가의 행동은 단순한 반칙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스타를 상대로 한 심리전이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리그 적응 초반 손흥민이 겪어야 할 첫 번째 시험대라고 보도했죠. 무엇보다 팬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MLS가 빅스타를 견제하기 위해 판정이 느슨했다고 비판했고 다른 쪽에서는
부안가의 행동은 스포츠맨십을 넘어선 도발이었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SNS에는 경기 장면을 편집한 짧은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이 사건을 손흥민 MLS 커리어의 상징적 순간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단순한 한 경기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서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질지를 드러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냉정함, 리더십, 그리고 카리스마는 오히려 부안가의 행동 덕분에 더욱 부각된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반칙으로만 본다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부안가가 공을 품은 장면은 MLS 전술, 심리전,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상징성이 교차한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술적 관점 먼저 전술적으로 보자면 LAFC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압박 강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손흥민은 전반에만 드리블 돌파 7회, 키패스 3회, 그리고 공격 진영 패스 성공률 %를 기록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곧 실점 위기로 직결되는 셈이었죠. 부안가의 공 품기 행동은 단순히 규칙 위반이 아니라 손흥민이 주도하는 LAFC의 마지막 역습 루트를 차단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곧 손흥민이 상대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관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리전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지배권 과시 도미넌트 디플레이라고 부릅니다. 상대 에이스 앞에서 규칙을 깨뜨리면서도 공을 움켜쥐는 모습은 일종의 도발이자 권력 싸움입니다. 특히 손흥민처럼 팀의 리더이자 전 세계적 슈퍼스타인 선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그만큼 MLS 무대에서도 심리적 흔들기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ESPN 해설위원 알렉스 파슨스는 경기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안가는 단순히 시간을 끈 게 아닙니다. 그는 손흥민을 흔들려 했고 동시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여기는 네가 지배할 수 있는 리그가 아니다라는 심리적 압박 말이죠. 흥미로운 건 손흥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단호한 제스처와 눈빛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심리전에서 지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리더로서의 통제력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BBC의 축구 칼럼니스트 마이클 콕스는 칼럼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그 순간 흥분의 몸싸움으로 번졌다. 그는 MLS 초년생으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의 눈빛으로 내가 여기서도 주인공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축구와의 연결성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대결을 넘어 한국 축구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한국은 유럽 무대에서 이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스타를 배출하며 아시아의 강자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MLS는 특유의 피지컬 플레이, 거친 압박, 심리전을 통해 아시아 출신 선수에게 적응 테스트를 가하는 리그로 유명합니다. 부안가의 행동은 바로 그 적응의 첫 시험이었고 손흥민은 이를 정면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한국 언론 연합뉴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냉정함은 단순한 경기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전 세계 어디서든 존중받을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전문가 동료의 평가 경기 후 손흥민의 동료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LAFC 주장 일라이 산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흥민이 화를 냈다면 우리 팀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히 경기를 이끌었고 그게 진짜 리더의 힘이죠. 또한 미국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의 MLS 데뷔를 압박 속 품격의 시험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일관됐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주목을 끌어당기는 상징적 존재라는 겁니다. 결론적 분석 부안가의 행동은 규칙 위반이자 반칙이지만 동시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존재감을 인정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는 손흥민 앞에서 시간을 끌어야만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냈고 그 장면은 오히려 손흥민의 리더십을 강화시켰습니다.
MLS 팬들에게도 이 사건은 한국의 캡틴이 이제 미국 무대에서도 똑같은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심리전의 승자는 부안가가 아니라 손흥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침착함이 팬과 언론의 기억에 더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부안가의 행동과 손흥민의 반응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규칙을 넘어선 도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절제한 품격이었습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장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안가는 개인의 승부욕을 앞세워 순간적인 이익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냉정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차이는 곧 개인의 욕망 vs 집단의 가치라는 구조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축구라는 스포츠가 결국 팀워크와 정신을 시험하는 무대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 장면을 손흥민이라는 인물의 상징성으로 해석했습니다. ESPN은 그가 보여준 품격은 단순히 MLS 데뷔전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한국 선수들의 글로벌 위상을 대변한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축구가 더 이상 이변의 주인공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존중받아야 할 문화적 아이콘임을 드러낸 것이죠. 또 하나의 대조는 리더십과 전사적 본능 사이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누구보다 공격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는 전사이지만 동시에 팀을 안정시키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부안가가 선택한 방식이 순간적인 혼란을 주는 전사적 본능이었다면 손흥민은 한 차원 높은 리더십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팬들과 언론은 승부에서 이긴 건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더 존경받을 만한가 라는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국 축구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기술과 전술로만 평가받아왔지만 이번 사건은 정신력과 품격이야말로 국제 무대에서 진정한 차별성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장면은 김민재가 뮌헨에서 수비 라인을 지휘하고 이강인이 파리에서 창의성을 뿜어낼 때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두가 단순한 선수 그 이상 한국 축구의 정신적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부안가가 공을 안았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존중받고 또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지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조의 중심에는 늘 그랬듯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단 한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부안가의 도발이 아니라 그것을 품격 있게 받아낸 손흥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합니다. 승부는 순간으로 끝나지만 정신은 영원히 남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반칙이 아닌 한국 축구의 진짜 품격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팬과 언론, 그리고 동료 모두가 공감한 건 결국 리더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안가의 행동은 단순한 반칙이었을까요? 아니면 심리전이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의 대응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함께 풀어가겠습니다.